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희망보건위크 여전히 활기차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불을 켜줬고 여기에 코스닥까지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오늘장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니었나라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산에 나서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악재 해소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과는 다르게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이 아니라 좀 고른 분야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반등 좀 시원하게 나와줬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세를 이끌어줬다라는 점이 특히 더 반갑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여전히 너무나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희망보건위크 보시면서 계좌도 함께 복원해 나가면서 희망도 다시 채워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역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다는 거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죠.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찾아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많은 사랑과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상현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사실 삼성전자가 좀 불안하게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를 해줬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그런 부분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시장에서는 좀 오래되신 분들은 뭐 잘 경험하실 건데 이제 상승장의 꼭지에서는 현재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고점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계속 안 좋다가 굉장히 어떤 그 실적 악화 이런 부분이 계속이 되고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급등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축소, 대폭적인 축소 부분들은 이렇게 좀 현재 그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부분하고 하나는 이제 금리 부분에 좀 해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긴축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난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또 주식시장 침체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흐름들인데 그걸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보조 어떤 그 요법으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재정 정책에 좀 대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련의 이제 신정부 정책을 보면은 부동산 규제를 현재 금리 인상을 현재 뭐 이렇게 억누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암암리에 그 다른 조치들이 좀 취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이라든가 또는 1년 매년 신년이 되면은 각
뭐 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처에서도 각기 어떤 1년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뭐 국토부도 그렇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 오늘 뭐 교육부 발표가 좀 되면서 어떤 새롭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연초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러고요. 그다음에 해외적인 큰 흐름들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CS 2023에 대한 어떤 IT의 큰 흐름,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이게 어떤 기대 심리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주더라도 하나의 올해를 주도할 트렌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대장주가 섹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테마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유행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했던 입장에서도 올해 이제 큰 트렌드 부분들이 어디에 이슈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어떤 M&A라든가 대형 업체들의 M&A라든가 아니면 집중 연구 분야 또 떠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트렌드를 일련의 어떤 흐름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현재 그 지난 연말에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던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집행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에 가세된 부분들이 어제 나온 뉴스, 두바이도 이에 가세돼서 10년 동안 일경, 그러니까 약간 과대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우디아에 못지않게 굉장히 투자를 한다는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과 좀 반대를 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로 코로나 정책에 취한 동안에 각종 규제 장치, 또 한한령과 같은 규제 장치를 계속해서 이제 풀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현재 긴축을 계속 고강도로 아직 풀지는 못하고 있고, 물론 완화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하나는 재정 정책을 계속 펴주면서 경기 부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그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시장 풍토로 봤을 때 이슈를 중심으로 좀 종목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관심이 가고 포커스가 가고 여기에 수급이 붙고 이런 어떤 일정한 주식의 이제 법칙 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걸 잘 이용해서 전략을 좀 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 이제 4차 혁명 코드 부분들이 발생이 됐죠. 근데 제가 그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그 가장 올해 키워드가 어떤 거냐, CES에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세 가지 인공지능,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여 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자랑하지만은 발굴을 했었고 레인보우가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주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잠깐 뭐 차트로 보면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딱 일주일 올라왔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그 대장주, 가장 강한 테마가 로봇이고, 로봇 중에 가장 테마가 레인보우쯤이죠. 근데 지금은 늦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파생되는 2차 넘버 2의 개념의 종목군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 챗봇 관련된 2부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유레카 종목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솔트룩스하고 마인드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솔트룩스가 23%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에서 지지를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트렌드 흐름들이 하나씩 둘씩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후속적인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연성회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연성회로 기판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의 또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런 쪽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세 가지 축으로 일단은 IT에서는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현재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코로나 재확산 이런 부분들이 그 3년 전보다 더 강도가 높다고 하는 그 미국에 대한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 재확산이 될지 이 여부는 또 아니면은 한시적인 부분이 될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현재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종이가 바뀌었죠. 한 번 맞으면 평생 보장에서 바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이것 맞으면은 사망률이 좀 중증률이 둔화되고 사망률이 둔화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질병 어떤 정복의 어떤 흐름들은 현재 요원하다. 그래서 치료제 쪽의 부상도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 이게 변이가 무한 반복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범위 치료제 쪽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상승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이제 두각을 보이는 것이 mRNA 기술을 가지고 항암제 쪽으로 연구한 트렌드도 있고 또 아니면은 다른 항암제 트렌드도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했던 부분에 어떤 S큐브 면역 항암제 쪽하고 CLT 쪽 현재 에클론 이런 부분에 어떤 관련된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일째 상승을 이어간 코스피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마감까지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도 바이오 제약주들 흐름도 함께 짚어봤는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또 이 부분 특화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화 많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샵 008 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저희 서울경제TV와 그리고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 희망보건위크를 잘 활용하셔서 계좌도 복구하고 희망도 복구하는 기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나 내 개인정보 도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의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고민 문자로 좀 받아봤어요. FNF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만 2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자, FNF 오늘 흐름 보면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7.01% 크게 하락이 나왔고 12만 6천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중국 관련한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자, FNF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뭐 테니스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또 브랜드 MLB 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시청자님 일단은 단기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될까 특별하게 궁금해하고 계신데, 자, 임상현 전문가님, FNF 현재 14만 2천 원의 비중 30%,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FNF는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네이스주, 그다음에 뭐 K패션, 뭐 이쪽으로 또 수급이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오늘 뭐 최근에 많이 빠진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현재 월봉 차트로 보면은 신규 상장이 돼서 분할 상장이 됐습니다. 왼쪽 분할. 그래서 7만 원대에서 현재 3배, 37에 21,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랐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뭐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그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조정 부분들이 현재 가격 조정이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횡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언제 이 박스권 뭐 박스권이 진행이 될지 뭐 지켜봐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굉장히 3배 정도 오른 이격 어떤 흐름들이 PBR로 보면은 거의 90 정도 됩니다. 현재 PBR 1이 정상적인 가격대고 또 청산가치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FNF는 다소 과도한 이격의 어떤 흐름들, 물론 이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제 PBR하고 퍼 이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것에 근거를 삼느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고평가에서 행보를 하고 있느냐, 저평가에서 행보를 하고 있느냐, 요거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고평가 영역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세 충격에도 약간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바닥이 다지지만은 장만 좀만 도와주거나 이슈만 도와주면은 급등을 해줄 수 있구나, 이 두 가지 어떤 현재 그 기준 라인을 잡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PBR 이야기하고 퍼 이야기하고 이렇게 차트로 큰 흐름들을 좀 잡아내는 부분들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FNF를 바라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FNF 부분들이 지금은 현재 최근 뭐 그 좀 약간 이해 못할 약간 투매했던 상황이 약간 현재 연출이 됐는데, 이 박스권 이제 상단 부분들이 지금 약 그 16만 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도 좀 괜찮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2단으로 좀 하락을 한 모습이 한눈에 봐도 완연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시 한번 돌려면은 바닥을 다진 다음에 21평선하고 수렴이 된 이후에, 행보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전체 넥라인점이 14만 4천 원,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14만 2천 원인데 14만 4천 원 전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 되면은 종목 교체나 아니면은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첫 번째 고민 문자로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 14만 2천 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 비중 30%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7.01%라는 큰 낙폭을 오늘 하루 동안 또 장이 올랐음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4만 4천 원 단기 목표가를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까지 들어봤고요.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챔피언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자, 오늘 보락 고민 남겨주셨고요. 1,753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로 크지 않습니다. 자, 챔피언님의 보락
오늘 흐름이 아주 강했어요. 특히나 오후 들어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24.54% 상승이 나와서 2,0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챔피언님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미리 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오늘도 폭발적인 시세를 냈기 때문에 어떤 흐름 보여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보락.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챔피언님의 보락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임상현 전문가님? 예, 이제 보락 같은 경우는 뭐 식품 첨가물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올효의약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네. 이슈와도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올효의약품 부분들이 이제 완제의약품하고 올효의약품이 있고 올효의약품은 각종 올료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죠. 완제는 이걸 이제 믹싱을 해서 어떤 그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락에 대한 그 이제 매출액 부분들이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한 300억, 현재 최근에 거의 400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가격 자체가 현재 결코 이제 저평가 이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평가, 저평가 영역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총이 낮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가 또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락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좀 튀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때도 올효의약품 관련된 이슈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줄줄줄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락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뭘로 조정 후에 다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이런 그 제약 바이오주나 올효약품이 있으면 또 시세가 나겠지만은 약간 후발적인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도 차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뭐 추세선상으로 약간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거 보면은 뭐 이 상단 이게 저항이 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 조정을 보인 다음에 이격 조정을 보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뭐 연속 3일, 연속 일주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딱 하루 급등하고 한 달 내내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한 달 오를 어떤 진폭을 하루에 다 올랐으면은 한 달 내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지난달에 이제 이 12월 13일 날 어떤 급등한 전례가 그겁니다. 한 달 올폭을 다 올랐죠.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조정의 저점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내려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렇게 많이 내려간 다음에 나중에 장이 좋으면 한 번 더 올라가다가 뭐 쌍봉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차익 실현 매도 또 종목 교체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락, 아베오 파마슈티컬즈 주주들이 LG화학과 아베오의 합병 계약서 계획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보락이라는 기업 자체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원료 의약품 공급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오후장에서 폭발적인 시세를 좀 나타냈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자,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보락 일단은 현재 수익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청산을 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의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우리 챔피언님 미리 수익을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남겨주신 홍인님의 종목입니다. 대우건설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4,844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 비중은 25%입니다. 역시 비중이 좀 작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25% 비중인데요. 계좌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뭐 종합적으로 건설사들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우건설도 역시 8.98% 상승이 나와줬고요. 4,49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인님의 매수가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씩 업황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임상현
임상현 전문가님, 대우건설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이제 국지의 어떤 그 건설 업체 중에 이제 상위 링크에 좀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얼마만큼 이제 저평가적 요인이냐면은 현재 퍼가 한 3, PBR도 0.5 정도, 정상가치도 안 되는 가격의 어떤 흐름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부도날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늘 올라졌던 부분들은 현재 그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두바이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의 어떤 영향, 또 정부 정책의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그다음에 장세가 돌면서 약간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돌아서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한동안 1월, 2월, 3월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뭐 매일씩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며칠에 한 번씩 나와주면서 수급적으로 많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현재 그 9,500원대에서 한번 빠져서 약간 5,000원대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절반 이상 되고 다시 한번 빠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략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거의 이제 2단으로 이제 빠지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이 부분들은 아마도 그 쌍바닥 흐름들하고 거의 일치가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쌍바닥이라면은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반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체 어떤 추산으로 보면 이 박스권 gem치는 점이 있죠. 중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을 거의 근사 추정해 보면은 6,250원 정도가, 물론 이건 장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장기적인 목표가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박스권 이 상단에 저항을 많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저항을 부딪히고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4,900원, 5천에 거의 근접한 4,900원 정도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한 마디 매매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서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진단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건설의 고민이셨던 우리 홍희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자, 현재 가격대가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긴 호흡으로 본다면 6,200원대가 목표가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4,900원 정도에서 조정 보이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4,900원 정도에서 비중 조절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의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34,0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요. 비중 20% 실려 있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공시가 나오면서 좀 소가리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장은 4.71% 하락하면서 225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풍제약이 임원의 횡령 배임 이슈가 또다시 좀 불거지는 공시가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님 과연 매수가에 도달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그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신풍제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 신풍제약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횡령 배임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지고 좀 있는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임상 이상 이제 부분에서 약간 이제 실패 아닌 실패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삼상을 강행한다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한 30배 좀 올라간 가격대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가 드리지만은 임상인데 실패한다든가 아니면은 크게 시세를 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가장 이제 기준을 잡는 것이 정확하게 10분의 1 토막이 저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21만 4천 원 이 고점인데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현재 22만 1천 원 정도 돼야지 거의 바닥이죠. 근데 2만 1천 원에서 살짝 더 빠졌습니다. 근데 약간 오차 변수로 저는 이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값이 계속해서 반등이 좀 줄어들고 고점이 줄어들고 저점은 계속해서 수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령배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할 단계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알테시네이트하고 피로나리딘 3대 1로 이제 배합을 해서 하는 치료제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현재 굉장히 높은 부분들, 그래서 약물 재창출, 이게 약물 재창출 개념으로서 임상을 하고 있고, 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임상 이상에 대한 방법, CT 값에 대한 어떤 민감도,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못해서 아쉽게도 이제 실패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약물의 효과는 정말 입소문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임상의 소식들이 서서히 약간 들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좀 해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큰 그림으로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각 수렴령의 이제 끝자락에서 한 번 정도는 좀 튀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잡느냐면은 현재 이게 이제 저점에서 워낙 많이 빠진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반등폭이 좀 약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높게 잡는 것은 아니고, 또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8,000원에서 더블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6,000원 현재 부분들이 거의 현재 한번 반등의 목표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잡고 마디 매매 정도 하실 필요가 있는데, 34,000원이면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한 번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가 오면은 한번 마디 매매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신풍제약 일단은 악재가 좀 나와 있는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신풍제약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36,000원 좀 목표가로 잡고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풍제약 이 가격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좀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신풍제약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장중 대응도 이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방송 참여 방법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자, 우리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켜져 있을까요? 아니, 꺼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플라스틱
네, 에코플라스틱 매수하셨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3,400원에 20%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매수하셨고 3,400원에 20%의 비중 실려 있다. 예, 예. 자, 지금 오늘장은 8.61% 상승하면서 2,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외 상황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시간외 상한가 일단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은 시간의 상한가 기록을 해서 3,19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에코플라스틱 3,4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매수가까지 도달을 해갑니다. 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한번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시간에 자기 종목이 좀 상한가 갔는데도 모르고 약간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데 약간 그래도 좋습니다. 일단은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좀 투자하게 된 동기가 뭐 특별히 딱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특별한 동기가 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차트로 뭐 보든가 뭐 전기차니까 한번 해보자라든가 뭐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매수한 지가 조금 됐는데, 예. 그,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플라스틱 부분들의 어떤 그 부분들이 뭐 차량 경량화 쪽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이제 매출이 봤을 때도 1조가 넘는 그 회사 영역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전체적인 회사 자체 내실 부분들은 거의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수익 구조 부분들이 뭐 단기 수익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적자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박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최근 시간에 상한가 간 것은 미국 뭐 알다시피 조지아 공장의 공장 설립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굉장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또 CS 2023 이쪽에 대한 포커스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부분들도 차량 관련된 어떤 그 IT 서비스 이 부분들을 거의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쪽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수급적인 요소로 봤을 때 1,000억대 어떤 그 종목 또 2,000억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물량이 가볍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 어떤 그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나름대로도 어떤 그 현재 내실도 있고 또 이런 성장성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테마적인 요소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못 오르는 섹터의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상승을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갭상승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이 차트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은 현재 보합에서 이제 출발했다면은 현재 윗꼬리하고 몸통하고 약간 1대1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거의 절대적으로 보면은 출발 캔들이라고 좀 여기고 있고요. 또 황금 캔들이라 여기고 있는데 파동상으로 보면은 상승과 저정의 2분의 1에서 거의 N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일 이제 갭상승이 떨어지면은 책 매물이 나와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이제 전개되더라도 상승 중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보인 다음에 한 번 더 약간 일주일 정도 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 시가에서 강하게 이제 출발이 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바닥권의 층에 종수비만큼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3,700원 정도까지 이 바닥권의 층 이 부분들을 목표가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조정 보인 다음에 다시 갈 수 있지만은 연속에 이틀 동안 뭐 3, 40% 오른다면은 한 달 내에 못 갔다가 한 달 후에 또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 강하게 좀 갔을 때 20% 이상 됐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매도나 이제 비중 축소를 하고 저점 재매수 정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 이 부분들을 뭐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랜 동안 이제 행보의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은 3,700원이 거의 7, 8분 능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마디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에코플라스틱 시외 상한가로 오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해준다. 이 부분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단기로 잡아봤을 때 3,700원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현재 평단가가 3,400원이고요. 목표가는 3,700원 정도로 잡아보고 오전에 강하게 가줄 때 이 가격대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플라스틱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시구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토엔이고 13,000원에 10%예요. 네, 오토엔 매수를 하셨고 13,000원에 10%요. 네, 오늘 흐름 보면 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12,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일주일 됐나? 아, 오래되진 않으셨군요. 네. 네, 그렇다면 오토엔은 좀 단기로 접근을 하신 걸까요? 글쎄 뭐 올라간다고 하면 뭐 오래 가지고 와도 좋죠? 네, 일단은 뭐 올라준다라고만 하면 단기든 장기든 상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세요? 얼마 갈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뭐. 네, 자, 목표가 어떻게 잡아봐야 되나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시고, 만약에 뭐 지금 혹시나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토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일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구려. 아, 예, 예. 근데 좀 이제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약간 여유도 있으시고 좀 해서 약간 뭐 차분하게 좀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오토에는 약간 중소형주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약간 특별하게 현재 이 오토엔에 대해서 이제 매수하게 된 뭐 동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 좋다고들 하시길래 샀어요 그냥.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오토에는 관련되는 것은 자동차 관련된 하여튼 이제 서비스 쪽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 금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이제 자동차 쪽하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삼성, 아니 그 현대차 관련된 그런 사내벤처에서 출발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내년에 이제 중고차 어떤 시장에 좀 뛰어든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차는 이제 판매부터 중고 수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약간 전체적인 토탈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제 시너지로 완성을 시키려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이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토에는 정확하게
그 어떤 흐름하고 거의 부합이 됩니다. 물론 매출액이 뭐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고 PBR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총이 한 1,500 정도 시총이 가벼운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 이슈가 좀 된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이 부분들이 분명히 CS 2023의 또 주제 자체도 자율주행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된 것은 카 서비스 관련된 그런 산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된다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 안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신산업으로 약간 뜰 수도 있고 당장 어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좀 잘 선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과연 뜰 수 있을까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 이 넥라인점이죠. 이거는 진바닥이라고 보시면 좀 되고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과연 이제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좀 약간 수급이나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당장 움직임은 없지만은 제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좀 한번 거래량이 좀 폭발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7개월 굉장히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현재 이게 한번 수급적인 요인들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약간 물려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밑져봐서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급이 1월달, 2월달 한번 들어왔을 때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보통 한번 올라가면은 기본이 한 50%, 60% 올라갑니다. 장이 한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12,000원에 좀 해당이 되는 가격대에서 50%면은 18,000원, 6,000원 더하면은 18,000원까지 좀 열릴 수가 있죠. 당장은 여기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고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1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번 좀 차익 실현을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고 느낌으로 보면은 16,000원에서 18,000원 그 사이까지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좀 약간 지켜보시면은 분명히 한번 그 테마적인 요소로 키 종목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네, 오토엔까지 상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고민이셨는데 일단은 종목 잘 선정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 상세한 대응 방법도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에 접수된 상담 내용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해 빠졌어 님께서 더존 비즈온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우리 착해 빠졌어 님께서는 28,0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착해 빠졌어님의 매수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에 머물러 계세요. 자, 더존 비중 오늘 37,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착해 빠졌어님께서 지금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자, 임상현 전문가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은 이제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업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쪽에 이제 토탈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에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같이 연관된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면은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약간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견조한 상승의 흐름들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최근에 다우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죠. 모아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이 박스권이죠.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살짝 깨졌습니다. 근데 약간 오차 변수라 보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또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계 레벨업들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2단으로 보면은 약 45,000원 플러스 알파선 정도까지는 약간은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의 28,000원이면은 상당히 좀 수익이 보고 있는데 이왕 본 김에 좀 더 들고 가면은 약간 수익률이 약간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현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45,000원 가까이 되는 시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존 비즈온 목표가 4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이 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희망보건위크 금요일에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현 전문가님 오늘도 많은 분들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리면서 금요일 시장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